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핵심 이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번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 번호는 11번, 그리고 준비 시간이 45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배점은요, 기타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5점 만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점수 비중이 좀 크죠? 시험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먼저 컴퓨터가 안내문을 쭉 읽어줍니다. 너희 45초 준비할 거고 60초 동안 대답해야 돼. 이렇게 안내문을 읽어주고요. 문제가 화면에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리딩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컴퓨터가 이 내용을 쭉 읽어줍니다. 즉 답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읽어준 다음에 준비 시간 45초가 시작이 되고 끝나면은 답변 시간 1분이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1분 동안 저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설명해 나가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작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 당연히 높기는 해요. 하지만 저와 함께 꼼꼼히 학습을 해 나간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찬성, 반대, 선택형. 너는 이 의견에 대해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 골라서 얘기해봐. 주로 셋 중 택일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옵션 중에 너는 어떤 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장점을 설명해봐, 단점을 설명해봐. 예를 들면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출제 주제는 진짜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는 직장 생활과 교육, 이 두 가지. 그런데 해가 갈수록 사회적 이슈, 뭐 예를 들면은 뭐 재활용이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고요. 얘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 문제를 접해보면서 답변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연습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한 최소 30문제 정도는 아이디어 연습을 해봐야, 근데 제 욕심은 한 50문제 정도 문제를 접해보고 어떻게 답변을 꾸려나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 50개 정도는 하셔야 이제 좀 알겠다 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수험자들이 50문제는커녕 30개도 연습을 안 해보고 시험을 보러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못해도 최소 30문제 정도는 연습을 해봐라. 영어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도 없다, 이러시다면 최소 한글로라도 아이디어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고득점 전략입니다. 준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냐? 첫 번째,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이죠. 다양한 주제로 아이디어 연습을 해봐라. 영어가 너무 어려워. 한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단 한글로 아이디어 연습을 할 때는 언젠가 영어로 바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 짧고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고 여겨질 만큼 심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세요. 알았죠? 그래야 좀 영어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쉽고 간결한, 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지하고 심플한 아이디어가 최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앞뒤가 안 맞고 답변에 논리성이 없고 무엇보다 문법이 엉망이라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점수를 좋게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 말을 딱 했는데 틀렸다. 예를 들어 was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is라고 해버렸네. 그러면은 다시 문장을 고쳐서 말해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알았죠? 언제 이걸 고치고 있어, 시간 없어, 빨리 한 문장이라도 더 말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 절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답변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답변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4단계. 입장, 이유, 예시, 마무리. 여러분, 이런 네이밍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입장, 이유, 예시, 마무리. 추천드리는 문장 개수는 입장 한 문장, 이유 한 문장, 다음에 예시 서너 문장, 마무리 한 문장. 그런데 여기서 입장과 마무리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이유와 예시가 중요하다. 일단 이 슬라이드에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가 화면에 뜨고 쭉 읽어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 건데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마지막 줄은 모든 문제에 딸려 나오는 영양가 없는 이유와 예시를 들어 너의 의견을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Do you? 시작.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계속. Starting a business is easier now than it was in the past. 이렇게 문제를 쭉 읽어줍니다. 내용이 뭐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 뭐 창업을 하는 거네요. 이게 더 쉽다, 오늘날. 무엇보다 이게 그랬던 것보다 과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 내 사업을 뭐 사업 종류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네요. 뭐 창업 되게 많잖아요. IT 분야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카페를 열어도 창업을 하는 거죠. 편의점을 열어도 창업을 하는 거고. 이런 게 옛날보다 더 쉽다에 너는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해 여러분이 1분간 여러분이 생각을 쫙 펼쳐 나가야 해요. 먼저 입장이란 걸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입장은 질문에 있는 표현을 잘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문제가 화면에 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잘 분석해서 가지고 내려오면 됩니다. 질문의 표현을 이용해라. 그래서 요즘이 더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어떻게 I agree that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 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되겠네요. I agree that 쭉 읽어줌으로써 스타트 문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이유란 걸 만들래요. 이유. 왜 내가 요즘에 더 쉽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말할 때 중요한 포인트. 이유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두세 문장은 절대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닌데 문장 길이가 2배, 3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장 개수가 제작 난이도는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알겠죠? 한 문장으로 일단 간단하고 명확하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 이유 문장은 뭘로 시작을 해라? most of all 이걸로 시작을 해라. because도 좋은데 요즘 대세는 most of all 이걸로 일단 문장을 시작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1인칭 표현 사용을 피하라. 대표적으로 I와 my가 있죠? 이건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유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 써라? we, it, they, their 이런 2, 3인칭 표현을 주어로 써주시는 게 좋다. most of all 뒤에. 마지막으로 7번 문제에 사용되는 대표 구문들을 most of all 뒤에 넣어가지고 좀 더 익숙한 패턴으로 빠르게 영작을 시작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5가지가 뭐 있었죠? 대표 구문 can 동사원형, it is 형 두동, there are, need to, don't have to 5가지가 있었습니다. 교재 이론 부분에 5, 6, 7번 이론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은 가서 다시 보시고 오실게요. 강의 잠깐 멈추시고 그러면은 샘플이어 most of all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이요. 시작. Most of all, we can ge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잠깐 이렇게까지만 해줘도 좋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To 시작. To start a business.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정부로부터 financial support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요. 아니면 여기서 이 financial이란 단어도 뺄 수 있습니다. We can get support.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로부터? From the government. 다르게 가볼까요? 뒤에다가 government 뒤에다가 쉽게 뭐 있죠? easily. 정부로부터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요새 뭐 청년 창업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뭐 창업자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딱 한 문장 정도로 most of all로 그리고 주어 자리에 we를 넣어가지고 대표 표현 can을 써가지고 시작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예시로 가볼까요? 앞서 말한 이유를 뒷받침, 서포트하기 위한 디테일한 example. 아까 이유는 심플하고 이지하게 만들어라 였다 하면은 예시는 조금 더 디테일을 첨가해 주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만들 때 유의사항 내 경험담 혹은 주변 지인의 경험담 당연히 팩트 기반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아이디어가 답변 아이디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게 적절하게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도 좋은 답변 전략.
다음으로 기승전결의 흐름을 갖춘 논리적인 답변 만들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말이 되는. 그러니까 문장들을 3, 4문장 정도 만들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급 문법을 쓰고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문장들을 막 만들었는데 좋다 이거야. 문장 자체는 좋아. 근데 이걸 다 들어보니까 당신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이러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치하고 심플해도 좋으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의 흐름을 갖춰서 대답을 해야 한다. 알겠죠? 다음으로 빈도, 사람, 시점, 목적, 장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용의 디테일을 부과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거의 맨날, 친구와 함께, 학교 끝나고,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짧게 만든 예시 문장에 디테일을 더해주는 연습 해나가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예시 아이디어 전개를 위한 4가지 답변 진행 방식 템플릿을 학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답변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내 베스트 프렌드의 경우에 제3자의 경험담을 설명하기 위한 in the case of my 제3자 이 표현으로 문장을 시작을 했네요. 자, 지금 친구가 꽃집을 열게 됐는데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더 순탄하게 수월하게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어서 어려운 사업의 초반부를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강의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내용 좀 해석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강의 멈추시고 시작. 보셨나요? 저와 함께 볼까요? 지금 친구가 꽃집을 열었는데 약 2년 전에 뭐뭐 하는 동안에 꽃집을 운영하는 동안에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또 그대로 말하기보다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여기서는 뭐예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여기서 끝나도 좋지만 시점 첫 6개월간 첫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은 for the first 얼마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만 해도 좋지만 또한 이런 지원도 받았어. 뭐예요? 스토어를 임대할 수 있었다. 에러 형용사 가격, 형용사한 가격에. 형용사가 뭐예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되게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납득 괜찮아 싶을 만한 가격에 임대를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원활하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얘기를 끝내주는 방식입니다. 뭐래요? did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take out a loan 무슨 뜻이에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랍니다. 뭐 하기 위해? 플라워샵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나 뭐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었어.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네요. 딱 보니까 너무 길고 어려운데 벌써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만점 답변이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첫 시험부터 11번 문제 만점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만점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첫 시험이라면요 5점 중에 3점 정도만 받아도 박수 치면서 시험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참 더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목표를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마무리가 있네요. 마무리는 입장 문장을 반복하며 맨 처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재방송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앞에다가 따라서 아니면 for that reason 이런 걸로 했던 얘기를 또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마무리는 시간이 부족하면 생략 가능.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쫓긴 해 과감히 버리세요. 그래서 therefore 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입장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화면에 떠있기 때문에 또 보면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시를 만들기 위한 답변 진행 방식이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2, 3, 4 긍정적 사리 소개, 즉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경험담. 아까 같은 게 그런 거죠. 꽃집을 차리게 되는데 이런 지원을 받아서 결국 잘 됐어. 반면에 부정적 사례로 끝나는, 즉 배드 엔딩, 새드 엔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의 대안 속에 과거와 현재의 비교라고 있는데 이런 게 샘플 예시 답안이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초보자분들은 1, 2번 위주로 학습을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뭐보다 문장의 개수가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기가 3, 4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1, 2번 위주로 연습을 해 나가시고, 그나마 이것도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에 조금 더 용이한 방식은 2번입니다. 부정적 사리 소개. 그래서 우리는 저 2번 방식을 활용한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improvement가 필요로 되느냐, 가장 뭐를 위해서? 너희 도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 강의를 어디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곳은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학생들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로 되는 improvement, 향상책은 뭐가 있느냐? 선택지가 2개 있네요. 수업 중에 최신 테크놀로지 사용하기. 또 뭐예요?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수를 줄이기. 이것도 좋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번째를 고르는 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실당 인원수가 좀 높은 편이니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2번 방식, 부정적 사례 소개라고 해가지고 배경, 문제점, 결과로 이어지는 방식인데, 먼저 입장이요. 입장은 뭘 골랐냐? 교실에서 학생 인원수 줄이기를 골랐네요. 질문에 있는 표현을 이용을 해가지고 I think 이게 가장 필요로 된다. 표현을 쭉 가지고 내려왔고, 주로 이렇게 둘 중 혹은 셋 중 택일 유형에서는 I think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넣게 되는데, 주어가 선택지 중에 하나, 그리고 동사는 질문에 있는 동사 뭐였냐? 여기요, is부터 끝까지를 쭉 말해주면 됩니다. 정리해보면은 I think reduc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room is needed most for 쭉 읽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 문장을 만들었고, 그 이유가 뭐냐? 읽어볼게요. 괄호 포함해서 읽어보실게요. 여기선 지금 학급당 인원수 줄이기를 골랐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 Most of all, 시작. Most of all, it is easy for students to concentrate in class. in class가 수업 중에란 표현, 덩어리 표현이에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집중하기가 쉽다랍니다. 인원수가 적으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선생님과 아이 컨택트도 좀 더 많이 될 거고, 이렇게 이유를 만든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예시인데, 부정적 사례 소개예요. 뭔가 안 좋게 끝났던 경험담을 만들 거거든요. 시간 과정의 흐름에 따른 sad ending, bad ending. 2번 템플릿 제작 방식은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배경, 문제점, 결과.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내가 처한 상황.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안타깝게 돼버렸다. 자, 일이 안 좋게 끝나려면은 내가 학생이었을 때 우리 반에 학생 수가 많았다고 해야 될까요? 적었다고 해야 할까요? 많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반에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는 거와 거리가 되게 먼 환경, 교실 분위기가 이랬어. 그 결과 이렇게 안타깝게 돼버렸어. 내가 뭐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낮았다라든가,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라든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안타깝게 내용을 끝내면 됩니다. 바로 보자면은, 자, 배경이요. 환경 세팅을 해줬네요.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반에 40명이 있었다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룸이 항상 시끄러웠다. 여기까지만 해줘도 되고요. 고수들은 문제점을 2가지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으니까 꼭 교재로도 추가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또한 시작. Also, some students sent text messages. 뒤에다가 in class. 수업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끝나도 좋고요. 얘를 그냥 빼고 쭉 가볼까요? 아니면 이런 짓도 하더라. 문자도 보내고. or 시작. or played mobile phone games in class. 그 결과 as a result, 다 같이요. 시작. As a result, it was difficult for me to concentrate in class. 내가 수업 중에 질문이란다.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안 좋게 끝난 경험담을 예시로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가지 방식 다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부에는 1번과 2번 방식, 1번은 해피엔딩을 향해 나가는 경험담, 2번은 안타까운 경험담. 알겠죠? 이거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고 해설 강의로 함께 학습을 해볼 건데, 아직 문제풀이를 하기에 내가 이론 정립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1번부터 11번까지 이론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꼼꼼히 공부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어지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